70대가 넘으셨다면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부는 몸에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두부 한 그릇이 여러분의 콩팥을 5년 더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조용히 망가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기도 많이 안 먹고 기름진 것도 피합니다. 대신 두부와 채소를 자주 먹습니다. 그래서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수없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먹었습니다. 고기도 많이 안 먹고 두부와 채소 위주로 먹었는데 왜 콩팥이 나빠졌을까요? 이 질문을 저는 30년 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서 공통된 식습관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두부를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셨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2만 명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빠르게 떨어진 그룹의 식습관을 분석해보니 공통적으로 나타난 패턴이 있었습니다. 두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두부와 함께 먹는 음식의 조합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부찌개를 드실 때 무엇을 함께 드십니까? 김치, 젓갈, 소시지, 햄, 짠, 국물, 음식, 이런 음식들이 함께 올라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두부는 원래 콩으로 만든 음식입니다.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두부 한 모에는 약 16에서 20지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단백질이 몸에 매우 좋은 영양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콩팥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정수기 필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필터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물이 들어와도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오래된 필터는 다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약해져 있습니다. 작은 찌꺼기에도 쉽게 막히고 처리 속도도 느려집니다. 우리의 콩팥도 똑같습니다. 40세 이후부터 콩팥의 여과 기능은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70세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약 30% 이상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세월이 만든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단백질과 염분이 함께 들어오면 콩팥은 매우 힘들어합니다. 두부 자체는 비교적 부드러운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두부를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콩팥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단백질 대사에서 나온 노폐물을 처리해야 하고 소금에서 나온 나트륨도 처리해야 합니다. 마치 작은 공장에서 갑자기 2배의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처리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노폐물이 혈액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발이 조금 붓습니다. 양말 자국이 오래 남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갑니다. 몸이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렇지. 하지만 그 신호는 콩팥이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김정호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건강하게 살았다고 자부하셨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았고 채소와 두부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저녁마다 두부김치와 두부찌개를 즐겨 드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몸이 조금씩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었고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유를 찾기 위해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두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두부와 함께 먹는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김치, 젓갈, 짠 국물,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은 콩팥에게 매우 큰 부담을 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부와 함께 먹으면 콩팥을 힘들게 하는 가장 위험한 음식 조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드시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콩팥을 천천히 지치게 만드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어야 콩팥을 지킬 수 있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두부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옆에 김치나 젓갈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식탁에서 아주 작은 변화 하나로 여러분의 콩팥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콩팥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우리 몸을 위해 일해준 아주 성실한 장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부담을 조금만 줄여주면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음식 조합입니다. 그리고 그 조합이 콩팥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조금 더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두부를 먹어왔다. 지금 와서 갑자기 문제가 될 리가 없다. 맞는 말씀입니다. 젊을 때는 정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변화입니다. 특히 콩팥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해온 아주 성실한 장기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콩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큰 생수통 90개 분량입니다. 이 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70세라면 콩팥은 이미 70년 동안 일한 것입니다. 사람이 70년 동안 일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칩니다. 콩팥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콩팥 안에 있는 작은 필터들이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필터의 이름을 사구체라고 합니다. 콩팥 한쪽에는 약 100만 개의 사구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숫자가 줄어듭니다. 60대에는 약 20만 개 정도가 기능을 잃고 70대에는 30만 개 이상이 제대로 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콩팥의 처리 능력이 점점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많은 노폐물이 들어와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작은 부담도 콩팥에게는 큰 일이 됩니다. 여기에서 두부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든 음식입니다.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 단백질은 몸에 필요한 영양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먹으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단백질은 몸에서 분해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소와 크레아티닌입니다. 이 노폐물은 어디로 갈까요? 오직 콩팥을 통해서만 몸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즉, 단백질을 먹을수록 콩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단백질과 소금이 함께 들어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이 두부찌개를 드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부가 있습니다. 김치가 들어갑니다. 된장이나 소금이 들어갑니다. 이 한 그릇 안에는 세 가지 부담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 둘째, 나트륨. 셋째, 국물로 인한 수분. 콩팥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마치 작은 공장에 세 가지 쓰레기가 동시에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처리 속도가 느려지면 노폐물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변화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왜 그럴까요? 콩팥이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밤에 소변을 농축해서 아침까지 버틸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약해진 콩팥은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밤에 자주 깨게 됩니다. 또 다른 신호도 있습니다. 다리가 붓습니다. 콩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몸에 물이 조금씩 남게 됩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발목과 종아리가 붓습니다. 양말 자국이 오래 남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이것을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콩팥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요즘 조금 피곤합니다. 밤에 화장실도 자주 갑니다. 그런데 크게 아픈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지냈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그 이유를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식습관을 자세히 묻습니다.
무엇을 자주 드십니까?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많은 경우 비슷한 답이 나옵니다. 두부찌개를 좋아합니다. 두부김치를 자주 먹습니다. 젓갈과 함께 먹습니다. 이 조합은 한국 식탁에서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두부는 건강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에 주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조합은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조합입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조합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먹어왔는데 왜 이제 와서 조심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은 몸과 70대의 몸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그 변화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조합은 아마 여러분 식탁에 가장 자주 올라오는 음식일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두부와 함께 즐겨 드시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이 콩팥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콩팥에게는 큰 휴식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콩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버틸 수 있는 장기입니다. 단지 조금만 부담을 줄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식탁 위의 작은 변화입니다.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부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두부와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특히 첫 번째 조합은 거의 모든 한국 식탁에서 볼 수 있는 조합입니다. 바로 두부와 김치입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치는 건강식 아닌가? 발효 음식이고 채소로 만든 음식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 맞습니다. 김치는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김치의 소금입니다. 김치에는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김치 한 접시에는 약 600에서 8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두부김치를 드실 때 보통 김치를 얼마나 드십니까? 젓가락으로 몇 번 집어먹다 보면 금방 한 접시가 없어집니다. 여기에 두부가 함께 들어옵니다. 두부에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콩 단백질입니다. 몸에는 좋은 영양입니다. 하지만 콩팥에게는 또 하나의 처리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몸은 그것을 분해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소 질소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노폐물은 반드시 콩팥을 통해 배출됩니다. 즉, 두부를 먹는 순간 콩팥은 노폐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김치에 소금이 들어옵니다. 소금은 무엇일까요?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몸속 수분 균형을 바꾸는 물질입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은 물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트륨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물이 남게 됩니다. 이 물은 결국 콩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합니다. 즉, 두부김치를 먹는 순간 콩팥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단백질 노폐물을 처리해야 하고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이 두 가지 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콩팥의 처리 속도가 이미 느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들어오면 콩팥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오래된 세탁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큰 빨래도 금방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세탁기는 다릅니다. 작은 빨래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거기에 갑자기 2배의 빨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탁기가 멈추거나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콩팥도 비슷합니다. 처리 능력보다 일이 많아지면 점점 지치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박영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은 술도 거의 안 드셨고 고기도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부와 김치를 좋아했습니다. 저녁마다 두부 반모와 김치를 함께 드셨습니다. 본인은 건강한 식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3번씩 가게 되었습니다. 다리도 무거워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식습관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부김치를 매일 드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치의 나트륨이 문제였습니다. 매일 반복된 나트륨과 단백질 부담이 콩팥을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김치를 절대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양과 조합입니다. 특히 두부와 함께 먹을 때는 김치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김치를 먹을 때 국물입니다. 김치 국물에는 소금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두부를 김치 국물에 찍어 드십니다. 하지만 그 국물 한 숟가락에도 많은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와 김치를 함께 드실 때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김치 양을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둘째, 김치 국물은 가능한 한 드시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콩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갑자기 조심해야 하나? 하지만 콩팥 질환의 특징은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문제를 느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식습관을 바꾸면 콩팥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두부는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부와 김치의 조합이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콩팥에 더 큰 부담을 주는 두 번째 조합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은 대부분 냉장고 안에 항상 있습니다.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조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음식도 문제가 되는가?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진료하면서 정말 많이 보아온 조합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의 콩팥을 지치게 만든 조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조합은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음식입니다. 특히 밥상에 두부가 올라오면 거의 항상 함께 등장하는 음식입니다. 바로 두부와 젓갈 또는 마른 생선입니다. 멸치, 오징어, 황태, 젓갈 이런 음식들입니다. 아마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드시고 계실 것입니다. 따뜻한 밥, 두부 한 접시, 그리고 짭짤한 멸치나 젓갈. 입맛이 없을 때도 이 조합은 밥이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한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팥의 입장에서 보면 이 조합은 생각보다 부담이 큽니다. 왜 그런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른 생선과 젓갈에는 소금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멸치 100g에는 약 15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젓갈은 더 많습니다. 어떤 젓갈은 2000mg이 넘기도 합니다. 여기에 두부가 함께 들어옵니다. 두부에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은 분해되면서 요소 질소라는 노폐물을 만듭니다. 이 노폐물은 반드시 콩팥을 통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른 생선에는 또 하나의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인입니다. 인이라는 미네랄입니다. 젊을 때는 이 인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콩팥이 건강하면 남는 인을 쉽게 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몸속에 인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인 수치가 올라가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뼈가 약해집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높은 인 수치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장과 혈관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두부와 마른 생선을 함께 드시면 콩팥은 세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단백질 노폐물 처리, 나트륨 배출, 인 배출,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것은 작은 공장에 세 가지 폐기물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처리 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몸속에 찌꺼기가 남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변화입니다. 피곤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리가 무겁습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납니다. 피부가 가렵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 이정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바다 근처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생선과 젓갈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특히 두부와 멸치를 함께 드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밥 한 공기에 두부, 반모, 그리고 멸치 한 접시, 이 식사를 거의 매일 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몸이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밤에 다리에 쥐도 자주 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콩팥 기능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인 수치도 높게 나왔습니다.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니 멸치를 매일 드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멸치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두부와 함께 드실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부에도 이미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멸치의 소금과 인이 더해지면 콩팥의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부를 드실 때는 짠 반찬을 줄이십시오. 특히 젓갈이나 마른 생선은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물입니다. 멸치 국물, 젓갈 국물, 이 국물에는 소금과 미네랄이 더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을 많이 드시면 콩팥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두부는 건강한 음식입니다. 멸치도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자주 함께 들어오면 콩팥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두부를 드실 때는 짠 음식의 양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싱겁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콩팥에게는 큰 휴식이 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음식을 조금만 바꾸어도 콩팥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부와 젓갈 또는 마른 생선의 조합이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합은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드시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 생각보다 큰 부담을 주는 조합입니다. 이 조합을 알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똘이 많아. 하지만 지금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을 앞으로 훨씬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합은 건강을 위해 일부러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부와 특정 채소의 조합입니다. 특히 이런 채소들입니다. 시금치, 근대 비트, 잎, 그리고 일부 나물류입니다. 이 채소들은 몸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도 많고 섬유질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두부와 함께 볶거나 무쳐서 드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건강한 식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잘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옥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옥살산이라는 이름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옥살산은 일부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에는 이 성분이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이 옥살산이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단단한 결정체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 결정체의 이름이 바로 수산칼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여기서 두부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두부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칼슘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부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이것은 보통 좋은 점입니다. 뼈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옥살산이 많은 채소와 함께 먹을 때입니다. 두부의 칼슘과 채소의 옥살산이 만나면 몸 안에서 수산칼슘 결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작은 결정들이 쉽게 배출됩니다. 소변량도 충분하고 콩팥의 압력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예전만큼 마시지 않습니다.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속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소변 양도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 수산칼슘 결정이 만들어지면 이 작은 결정들이 콩팥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결석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모래 같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지면 콩팥 안의 작은 통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옆구리에 통증이 생깁니다. 소변을 볼 때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피가 섞인 소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김성희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은 건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두부와 시금치 나물을 함께 드셨습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옆구리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콩팥에 작은 결석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부와 시금치를 거의 매일 함께 드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부도 좋은 음식입니다. 시금치도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매일 함께 들어오면 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부를 드실 때는 옥살산이 많은 채소와 매일 함께 먹는 것을 피하십시오. 가끔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식사는 콩팥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후에 마시는 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두부 요리를 드신 후에 녹차나 홍차를 마십니다. 차는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차에도 옥살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 식사 후에 차를 많이 마시면 옥살산 섭취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두부 식사 후에는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면 콩팥이 노폐물을 더 쉽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수분은 콩팥을 보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번째 조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부와 옥살산이 많은 채소의 조합입니다. 특히 시금치와 같은 채소를 매일 함께 먹는 습관은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음식의 다양성입니다. 같은 조합을 매일 반복하기보다 식단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콩팥은 단순한 장기가 아닙니다. 몸속 균형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조합만 조금 조심하셔도 콩팥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한 가지 습관 때문에 콩팥이 빠르게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보아온 습관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그 위험성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 습관을 알게 되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을 앞으로 훨씬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두부와 함께 먹을 때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두부와 김치였습니다. 김치 자체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김치에는 많은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두부의 단백질과 김치의 나트륨이 함께 들어오면 콩팥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단백질 노폐물을 처리해야 하고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해야 합니다. 이 부담이 반복되면 콩팥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두 번째 조합은 두부와 젓갈 또는 마른 생선이었습니다. 이 음식들에는 나트륨과 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는 콩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몸속인 수치가 높아지면 뼈와 혈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두부와 함께 드실 때는 젓갈이나 마른 생선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두부와 옥살산이 많은 채소였습니다. 특히 시금치와 같은 채소입니다. 두부의 칼슘과 채소의 옥살산이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결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 쌓이면
신장 결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조합을 매일 반복하는 식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부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부는 여전히 좋은 음식입니다. 부드러운 단백질이 있고 소화도 잘 됩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어떤 음식도 잘못된 습관과 함께하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음식의 양을 줄이십시오. 나이가 들면 몸이 필요로 하는 양도 줄어듭니다.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먹으면 콩팥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짠. 음식을 줄이십시오. 나트륨은 콩팥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김치, 젓갈, 국물, 음식, 이 음식들의 양을 조금만 줄여도 콩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십시오. 콩팥은 물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콩팥은 더 힘들어집니다.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누어 물을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 사이에 물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콩팥은 아주 조용한 장기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오랫동안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늦게 발견합니다. 하지만 몸은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변화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아침에 발이 붓습니다. 몸이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소변색이 탁해집니다. 이런 변화가 계속된다면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콩팥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많이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습관을 바꾸면 상태가 안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몸을 위해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매일 피를 걸러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콩팥을 조금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서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두부를 드실 때는 짠 반찬을 줄이십시오. 같은 음식 조합을 매일 반복하지 마십시오. 충분한 물을 마시십시오. 이 3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콩팥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콩팥이 나빠지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콩팥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장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생활을 바꾸면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70대 여러분, 그리고 80대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아주 작은 변화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그 변화가 여러분의 콩팥에게는 가장 큰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의 건강한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몸을 조금 더 아껴줄 차례입니다.